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 추석 연휴 단단하게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 뉴욕 증시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저는 좀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셧다운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강하게 압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ADP 민간 고용이 쇼크 수준으로 나왔는데 시장이 이걸 침체 시그널로 해석하지는 않았네요. 그러니까 어제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죠. 네. 1시부터 본격적으로 셧다운이 됐는데 미 연방정부 셧다운 바로 직전부터 좀 반영을 하다가 네. 셧다운 발표 이후부터는 오히려 시장이 반등하는 그런 현상가 나타났고 미증시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가 마감들이 나타났고요. 특히 이제 ADP 고용 지표가 32,000명 감소로 나타났는데 네. 컨센은 5만 1,000명 증가로 예상을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전월도 9만 9천 명 증가였는데 거의 쇼크 수준이 나타났고 9월달 ISM 대조 지표도 49.1, 50 미만이고요. 이제 전망은 49였죠. 그리고 이제 전월 48.7인데 여전히 이제 ISM 제조 지표는 좋지 않은 면이고요. 네. 미 정부가 셧다운 시작되면서 한 75만 명이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에 들어갔고 경제 데이터들의 발표에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연준이 경제 데이터를 보지 못하고 정책을 결정해야 네. 되는 불안정성이 있겠지만은 ADP 고용 지표가 완전히 좀 쇼크 수준이 나타나니까 그렇죠. 10월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99%를 상승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하락하고 달러 약세 그리고 코인 강세, 바이오, 반도체 이런 섹터가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그런 지표가 바로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죠. 그러니까 유동성 네. 장세를 알리는 상황이 나타났고 이거는 이제 미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 특히 국내 증시도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쉽게 하방 보지 말라는 얘기를 네. 계속 말씀드렸고 유동성 체크하는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드렸던 거라서 이게 이제 미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유동성 장세가 지속이 되고 이제 3분기 본격적으로 실적이 그걸 약간 뒷받침해주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보시자면은 ADP 민간 고용 거의 쇼크 수준으로 원래는 플러스 5만 명이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3만 명 이 정도가 나왔지만 이게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여준 영향도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더해서 ADP가 민간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 민간 기관의 특성상 정부 이 전수조사 통계를 가지고 보정하는 과정이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이걸 보정하는 과정에서 좀 상당 부분 괴리가 많이 발생했다는 점도 시장 우려감을 좀 덜어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셧다운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제 돌입이 됐는데 이게 발생하게 된 배경을 보자면요. 오바마 케어, 이게 사실 지난 2013년에도 오바마 케어가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게 이름을 보니까 건강보험 관련 좀 이슈일까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미국 정부가 매년 12개의 세출 법안을 통과시켜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만은 네. 제대로 정치적 대립이 있다 보니까 임시 예산안으로 계속 단기 지출안으로 시간을 벌어왔는데 그쵸. 이번에 이제 10월 1일에 맞춰서 정부 예산안이 이제 통과되지 못한 거죠. 합의가 안 된 거고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공공의료보험과 관련된 예산 부분이고 네. 민주당에서는 오바마 케어 세액공제 연장과 또 공화당이 주장하는 메디케이드 삭감 조항에 대해서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안 된 겁니다.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오바마 케어에 대한 세액 공제 연장과 트럼프 정부의 세법 개정 법안을 포함된 메디케이드 삭감에 대해서 처리를 하면서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화당에서는 완강하게 버티고 있고 특히나 네. 이제 강경파가 더욱 더 지금 이 안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협상이 잘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공화당은 단기 지출법을 통과시켜서 네. 셧다운을 막자는 입장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특히 상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협조를 하지 않는 모습이고 또 이게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서로 간에 지금 정치적인 전략 또 이게 연결돼 있는 바람에 네. 이게 좀 장기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 셧다운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정치적 영향을 더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에 유리한 여러 가지 정책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원금을 다 철회하고 지금 그런 중단을 하는 그런 조치를 지금 취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하는 상황이라서 이것 때문에 민주당의 의원들 해당 지역의 몇몇 의원들이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는 기대감도 지금 일어서 그래서 예상보다 셧다운이 또 오히려 짧아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은 이미 셧다운을 예상을 하고 거기서 대비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셧다운 발생 이후에 더 시장의 강세가 나타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밤사이에 부통령도 뭐 이번 셧다운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면서 약간 시장을 진정시키는 듯한 그런 발언을 이어나갔었죠. 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진짜 이 재정 정책을 놓고 양당이 좀 맞부딪히는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과거 데이터들을 봤었을 때 이 증시가 얼마나 빠질 것이냐 이걸 한번 봐야 될 텐데 우선은 뭐 과거 데이터들을 봤을 때 가장 최장이 최근이었지 않습니까? 2018년 당시. 이 당시에도 사실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게 될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흐름,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일단 연방정부 필수업무들이 다 중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공무원들 일자리 줄어들고 이게 공공 서비스 제공이 미비가 되면서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소비 위축과 이제 그 경제 그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은 일단은 이거 오히려 그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75만 명이 이제 그 수급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뭐 하루에 4억 달러 정도 손실을 입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실업률도 한 4.3에서 4.67까지도 최소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는 상태라서 과거에 2018년과 2019년도에 35일 셧다운 좀 길었을 때도 네. 한 110억 달러 정도 경제 손실이 발생했고 그 안에서 30억 달러는 끝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번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회복되는 속도라든가 그 규모가 더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도지 프로그램에 따른 퇴직 한 15만 명 정도 이거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게 겹쳐서 그 워싱턴 DC 그 수도권에서의 침체가 우려가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이용해서 지금 공무원들 더 줄이려고 하는 그런 완전 움직임. 핵으로 가겠다. 지금 하고 특히 있죠. 어떤 공무원을 줄이려고 하냐면은 민주당의 유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공무원들을 이참에 그 자리를 해고시키려고 하는 그런 조짐까지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대립이 좀 클 거라 보여지고요. 원래 이제 금요일 날 고용 데이터 발표 예정이었는데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로 인해서 뭐 조정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은 그거보다도 그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으로 모든 걸 다 귀결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미 충분히 그 셧다운에서는 충분히 시장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가 이제 비단 고용뿐만이 아니라 이제 셧다운에게도 똑같이 좀 적용이 되는 정말 긍정적인 요즘의 시장 상황인데 뭐 실제로 밤사이에 미 증시가 강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이 연방 공무원 감축 소식도 있었고요. 또 말씀해주신 대로 만약에 장기화가 되더라도 이게 소비와 또 이어서 고용 둔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뭐 금리 인하를 부추길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이 해석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3일 날 발표 예정이었던 9월 비농업 고용 지표라든가 고용 인플레이션 등의 어떤 핵심 경제 지표는 다 지금 발표가 미뤄지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핵심 경제 지표인데 어제 이제 그 ADP 고용 지표만 가지고도 네. 금리 인하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그쵸. 지금 이런 발표가 나오지 않더라도 금리 인하가 강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대부분 단기적이었다. 그리고 단기적인 정치적 이벤트에 그칠 것이라고 시장을 받아들여서 이미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거보다 더 유동성 증가에 대해서 더 시장에서는 더 그 판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셧다운으로 인해서 경기가 둔화되거나 네. 어떤 여러 가지 신호, 경기가 둔화되는 신호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빠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겠죠. 그 회고가 늘어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하지만 이걸 또 연준이 또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 속도를 또 빠르게 갈 수 있다. 네. 이런 걸 어쩌면은 이제 뭐 어떤 음모론적으로는 뭐 그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러 유도한 거란 말도 있긴 그쵸. 한데 네. 어쨌든 이거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아서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금부터 코인, 주식 관련 그 유동성이 몰리는 곳에는 종목이 더 가는 그런 형태라서 오늘 굉장히 잘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 유동성 장세에서는 유동성이 몰리는 섹터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유동성이 몰리는 섹터에 좀 집중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집중적으로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금융시장별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 쪽도 좀 반응이 다를 것 같고요. 또 달러랑 금도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금이 경신을 하고 있는데 우선 뭐 증권 시장 반응부터 볼까요? 그러니까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셧다운 우려 때문에 반응을 했다가 이제 빠르게 반등하고 오히려 이제 그 미증시도 사상 최고가를 가는 흐름에 있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4번의 셧다운 모두 다 그 셧다운 시작 이후에
30일 동안 다 상승했습니다. 그쵸, 오히려 올랐죠. 네, 최근에 다 그랬고요. 1976년 이후에 그 S&P 500 지수도 20번의 셧다운 중에서 18번은 다 상승을 했어요. 딱 2번만 그 셧다운 종료 이후에 하락이 나타났었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미 셧다운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후에 회복력을 보여준다는 그런 사례가 볼 수 있겠고요. 또 채권 시장 같은 경우도 대부분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이제 금리는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계속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시장이 또 올라가고 네. 또 그 달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달러 약세가 나타나죠. 그렇죠. 그 달러 금리 하락, 달러 약세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는 불화감이 선반영되면서 이게 회복력을 보이면서 증시가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여전히 뭐 그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트럼프 일기 정부 이후로 그냥 2010년대 이후로 셧다운이 더 빈번해지고 장기화가 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내성을 많이 갖춘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환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환율이 이번 주 내내 상당히 좀 불안한 구간에 있습니다. 사실 뭐 밤 사이에는 다소 진정이 됐긴 했는데 이게 어제 이 환율 정책 합의 내용이 좀 밝혀지면서 진정이 된 걸까요? 저는 그 한미 환율 정책 합의 내용 보고서 이게 합의한 게 맞나라고 네. 좀 들긴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그 한미 환율 정책의 전반적인 기본 원칙이 기본 원칙을 제외를 한 거죠. 네. 양국이 국제 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원칙을 재확인을 한 거고요. 그래서 달라진 건 크게 없죠. 그리고 이제 정부 네. 기관의 어떤 투자 원칙을 봤을 때 연극임이라든가 정부 투자 기관의 해외 투자는 뭐 위험 조정 및 투자 다변화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경쟁적 목적에 환원 목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같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월별로 그 미국 국무부의 비공개로 이제 그 외국의 이제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해서 공개하기로 했다고 하고 이게 이제 그래서 이 환율 협상 자체는 기존의 대미 그 투자 펀드라든가 관세 협상과는 별개 차원에서 별개죠. 이루어진 거라서 그러니까 환율 조작국 그 지정돼 우려 정도가 덜어 정도다라고 봐서 좀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어떤 대미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외환 보유고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달러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3,500달러를 만큼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 안에는 달러도 있고 원화도 그 엔화도 있고 뭐 유로화도 있고 등등 있는데 그 달러를 갖고 있는 게 2천억 달러가 좀 넘는 수준이라서 줄 돈이 없거든요. 우리가 연간 최대한 동원해도 한 200억에서 300억 달러 정도 동원할 수 있는데 3,500억 달러를 20으로 사실 방법이 많이 안 없습니다.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압력 때문에 환율 상단은 1,420원까지 보는 경향이 좀 있고요. 1,420원이요. 네. 네. 다만 이제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지금 금리 인하가 진행이 돼 있고 달러 약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달러는 좀 눌릴 수는 있다. 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하단을 1,350원까지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증권사 전망이 그래서 한 1,370원을 적정으로 보고 1,350원을 하단 정도로 예전 같으면 1,200원까지 봤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완전 유노멀이 해외로 됐죠. 미국으로 그 자금들이 투자가 많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달러 강세를 유발하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통화 스와프가 필요할수적인데 그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미국에서 방어를 해주지 않을까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통화 스와프는 마지막 수단이라서 이게 근본적으로 환율을 떨어뜨리는 이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어 수단이지 그게 이제 공격적인 수단은 아닌데 일단 미국에서 답변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필수적으로 진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환율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이고 우리가 확실히 좀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뭐 불구하고 어제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는데 또 밤사이에 호재가 한 가지가 또 전해졌었죠. 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뭐 스타게이트 관련해가지고 또 굉장히 큰 HBM 공급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뭐 10월 전망 탄탄대로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네, 오픈아이 샘 울트만 CEO가 방한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만나가지고 지금 전력적 제휴를 펼쳤고요.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90만 장 웨이퍼 90만 장 기준의 HBM을 이제
스타게이트에다 제공한다는 것들. 네, 그리고 현재 생산량의 2배라고 그렇죠. 하죠. 그리고 삼성그룹은 이제 종합반도체 솔루션을 공급하는데 여기에 삼성전자, 삼성 SDS,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4개사가 협력해서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이제 반도체 오늘 어제 이제 수출 데이터 잘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글로벌 YOY 유동성 증가율이 여전히 증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가는 상태예요. 제가 네. 이제 그 YOY 유동성 증가율은 밸류에이션 이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는 거는 주식의 밸류에이션의 상승 요인이에요. 그래서 주식들이 그래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4분기까지는 계속 시장을 이끌면서 상승할 거라 보고 있고요. 네. 내년부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어제 이제 저희 IM증권 송명섭 위원님이 반도체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4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하이닉스 주가 빠질 것이고, 그리고 HBM4 진입에 실패하게 되면은 하이닉스가 더 목표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고, 네. 4분기까지는 YOY 유동성 증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가더라도 삼성전자 HBM4 진입 여부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은 내년 1분기부터는 다를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몰리는 곳, 네. 반도체, 바이오, 조선 이런 쪽에 시장이 당연히 몰리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몰리는 곳에 다시 한번 좀 집중을 해봐야 할 시기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